같이 올라갈 때는 사실은 양극재가 대장이 되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2차 전지가 확 돌아서기 시작하려면 생각보다 급하게 돌아설 수 있습니다. 지금 충전기 시장을 더욱더 확대하고 있다는 부분은 앞으로 전기차를 사서 몰고 다닐 때 불편함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전기차들이 많이 다니기 시작할 거고 전기차 수요는 충분히 세컨카로는 충분히 살 수 있는 차다. 근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차가 한 대 있으신 분들이 몰고 다닐 수 있는 정도의 인프라가 구축돼야 된다. 근데 지금 이게 구축돼가고 있는 중이다. 결국에는 2차 전지가 살아나면 가장 큰 거는 결국엔 양극재 업체가 가장 수혜를 볼 거고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님 모셨는데요. 반도체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방송에 처음 오셨는데 위즈웨이브 발음이 조금 시원찮았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님. 반도체가 사실 뭐 시장에 지금 핵심이죠, 그죠? 어쨌든 간에 반도체의 핵심인데 다만 좀 엔비디아도 그렇고 미국 기술주들도 조금 많이 오른 거에 대한 부담감은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번 주는 또 이제 엔비디아 컨퍼런스 있어서 반도체주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주도주인 거는 어쩔 수 없이 맞다. 뭐 아무리 다른 데를 찾아봐도 자동차는 실적은 좋은데 성장성이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의구심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조선도 회복은 되는데 좀 숫자는 좋아질 것 같은데 이게 또 아주 아웃퍼폼하는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 반도체는 보면 이제 AI라는 새로운 어떻게 보면 챗GPT 이후에 이제 파생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거든요. 확산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보면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이제 챗GPT 3.5, 4.0 뭐 지금 이제 4.5도 또 나온다고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 이미지 관련된 뭐 멀티 모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막 붙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또 이제 문서 편집이라든지 이런 건 너무 쉽게 되는 상황으로 바뀌어 있고 이제 모든 분야로 확산이 되는데 기업들도 지금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불이 붙었어요, 그죠? 예. 그 주요 뭐 미국의 대기업들도 그렇지만 기술 기업들도 그렇지만 전통 산업인 심지어 철강이나 뭐 자동차 쪽까지도 지금 AI로 접목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나오고 있고 빅테크 업체들은 뭐 당연하고 그렇죠. 예, 제조업도 사실은 뭐 이제 이게 로봇이랑 또 연결이 돼서 AI가 계속 확산되는 과정인데 예전에 한번 미국 주식 전문가가 한번 이제 말씀을 저희 이제 예전에 제가 하이투자증권 다닐 때 거기 오셔서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챗GPT 처음 나왔을 때인데 이게 이제 한 10%? 얘기했었거든요. 10%는 게 뭐예요? 무슨 10%? 전체 AI 반도체 시장이 이제 10%가 개화가 됐다. 근데 지금 이제 한 15%? 이 정도 개화가 됐다. 한 30% 정도 아니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나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엔비디아의 그 AI 반도체 그 시장은 다 해봐야 한 20-30%도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외에 이제 그 지금 한참 데이터 센터부터 시작해서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쪽이 더 파이가 크다. 그러니까 앞으로 파생될 게 굉장히 많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저도 그때는 뭐 긴가민가 했는데 사실은 엔비디아가 지금 최근에 하는 행보를 보면 500불 갔을 때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 너무 비싸다. 뭐 어떻게 PER이 100배가 넘는 회사가 있냐. 근데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가이던스가 수정된 걸 보니까 35배 뭐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예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숫자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은 아직은 거의 독점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AMD나 뭐 인텔이나 뭐 따라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조족지열이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면 엔비디아가 독점하는 시장이 어디까지 이어질 거냐. 그러면 AMD가 얼마나 추격을 할 거냐에 따라서 다른데 또 우리나라 분들이 모르시는 게 델이라는 기업이 한번 주가가 한번 확 쪘습니다. 컴퓨터 조립하는 회사인데 사실은 그 친구들은 조립으로 버는 게 아니라 데이터 센터 안에 들어가는 그 보면 우리 그 서버들 보면 되게 이렇게 메인 보드들이 많습니다. 층층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사실 돈을 많이 버는데 그걸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급등을 한번 했는데 그 델도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서버에 들어가는 PC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칩이 또 다른 칩이 들어가는데
거기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거대 모델 하나에 3천만 원 하는 그런 거 말고도 지금 범용 PC부터 그런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지금 서로 AMD랑 엔비디아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확산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투자자들은 이제 오늘 저녁부터 이제 21일까지 캘리포니아에서 열리는 그 GTC 예, 개발자 회의인데 예. 이게 GPU 개발자 회의죠. 정확히 맞아요. 얘기하면.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이거를 매년 열었었는데 5년 만에 대면 행사고. 그 전에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렇죠. 시장에서 전 몰랐어요, 그죠? 예. 시장에서. 근데 이제 이게 쭉 해오던 거잖아요, 예. 그죠? 근데 이제 엔비디아 시대가 온 거지, 그죠? 예. 네. 전 예전에 그 코인 한참 유행할 때 예. 초창기 때 예. 그때 이제 엔비디아를 알았는데 그때 좀 강력하게 사라고 얘기해 주고 그랬어요. 그때 한 100불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 근데 이제 그때 한번 점프를 하죠. 퀀텀 점프를 한번 하는데 저도 이제 그때도 많이 올라와서 이제 알게 됐는데 매년 그 개발자 회의를 하는데 그게 엔비디아의 힘이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사실 우리 삼성전자처럼 칩을 직접 만드는 데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칩을 어떻게 설계를 해서 뭐 사실은 이거를 5단에서 예, TSMC한테 주는 거죠. 네. 그리고 다시 갖고 오면 또 그거 가지고 또 다른 AI 칩이랑 다른 HBM이랑 어떻게 설계를 해가지고 이 패키징을 이렇게 해줘라고 또 TSMC에다 또 줍니다. 네, 후공정으로 패키징해서 그리고 돈 엄청나게 마진 넣어서 받아먹어. 그렇죠. 부르는 게 값이죠 지금.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게 그래서 이 GTC라는 게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게 GPU라는 거를 엔비디아 것만 쓸 수밖에 없는 쪽으로 몰아갔다. 그러니까 게임 개발자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래픽 관련된 회사들은 이 GPU를 무조건 써야 되는데 이게 그쪽으로 자꾸 이제 따라가게 만드는 어떻게 표준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엔비디아가 되게 잘했다라고 이제 제가 평을 들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아예 판도가 그게 이제 AI까지 확산돼 버린 거죠. 그러면 올해 이 행사가 기대가 큰 이유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참여를 하니까 기대가 큰데 사실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게 차세대 모델은 뭘 할 거냐 엔비디아가 그다음에 또 엔비디아가 이걸 가지고 의료 분야까지 확산을 한다라고 하는데 예. 어떻게 그게 적용될 것이냐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는 이제 이 엔비디아는 자기 얘기를 하겠죠.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가 좋아질 걸 얘기할 텐데 비전을 얘기하는 거고 앞으로 계획을 얘기할 텐데 이제 삼성전자는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준비하는 과정을 얘기할 거고 SK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 또 새로운 얘기들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키워드가 뭐냐면 디지털 트윈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 옛날에 우리 메타버스 한참 유행했을 때 네. 잠깐 유행하다가 투자하신 분들 다 지금 아직도 본전이 안 되셨을 텐데 그 메타버스 관련돼서 뭐 바이브 컴퍼니라는 회사들 보면 그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산업 현장이나 뭐 도시를 건설하거나 뭐 아니면 건물을 짓거나 인테리어를 하거나 할 때 미리 해보는 거죠. 한마디로 좀 말은 좀 디지털 트윈 말은 좀 고상하게 썼지만 시뮬레이션 한다. 그렇죠. 예. 예.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정밀하게 완전 쌍둥이처럼 똑같이 실제와 똑같이 한다라고 해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데 이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시켜서 삼성전자가 수율을 높이겠다라고 얼마 전에 이제 발표를 냈죠. 그거 관련돼서 또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컨퍼런스가 끝날 무렵 내일 또 오늘 저녁에 지나고 나서 또 발표가 되고 나면 또 얘기가 나올 거고 계속 얘기가 나올 텐데 그 중에 이제 결국에는 HBM의 수율 문제부터 시작해서 엔비디아의 차세대 모델, 그 다음에 또 하나 디지털 트윈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로봇과의 접목, 의료와의 접목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큰 화두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슈는 많을 텐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은 뭐 엔비디아죠, 그죠? 엔비디아가 판을 까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 삼성전자 주목하고 그러지 여기 참여하는 글로벌 기업에서야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부스로 먼저 가겠습니까? 그렇지. 엔비디아 지난번에 보니까 이 행사에 그 스폰서한 기업들 리스트가 쫙 있더라고요. 예. 그 1순위는 미국의 기업들 쫙 있고 그죠. 예, 그렇죠. 2단에 삼성전자가 있고 3단에 SK 하이닉스가 있더라고요. 그죠. 어쨌든 엔비디아와 함께 우리가 또 잘 몰랐던 기업들의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올 거고 어쨌든 엔비디아 먼저 얘기하면
엔비디아는 가격의 변동성 내지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추세를 선도하고 있다. 예. 예, 기회는 여전히 있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돼요? 네. 일단 뭐 자명하게 하이닉스가 지금 잘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흔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시끄러운 쪽이 항상 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되게 시끄럽게 얘기를 떠들고 있죠. 그러니까 지면을 보면 SK 하이닉스발 뉴스는 생각보다 없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삼성전자는 나는 뭐 CXL 뭐 잘하겠다부터 시작해서 납품한다. 뭐 저거네. 그다음에 12단을 만들었다. 계속 홍보를 하는 거죠. 근데 뭔가 안 되고 있다. 그거를 어떻게 보면 역으로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커버를 하는 거죠. 보면 기자들이 취재한 게 아니라 삼성발 뉴스죠. 그냥 거기서 이제 홍보팀에서 써주는 거 그냥 그대로 쓰는 건데 저는 그래서 삼성전자가 조금 어렵구나 지금 현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렵죠. 네.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삼성전자는 기회가 없느냐? 만약에 삼성전자가 수율 문제라든지 뭐 발열 문제라든지 이런 이제 흘러나오는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만 시장에서 알려지면 그게 어떻게 알려지냐면 대부분 내부자들 통해서 알려집니다. 근데 그렇게 알려지기 시작하면 사실은 주가는 완전 역전될 수도 있습니다. 삼성이 추격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추격자를 사실은 더 무서워하죠. 주가는 또 그게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근데 하이닉스는 여전히 지금 그럼 하이닉스는 가만히 있겠느냐? 하이닉스는 2등 전략이었습니다. 항상 만년. 근데 지금 갑자기 HBM에서 1등이 된 거죠. 1등이 됐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오랜만에 1등을 잡았는데 네. 이걸 놓치고 싶어하지 않을 겁니다. 오랜만에 아니라 반도체는 처음이지 뭐 그죠? 예. 물론 이제 DDR5도 일부 조금 SK 하이닉스가 앞서 있다라는 얘기도 좀 있습니다만 일단은 두 회사의 선의의 경쟁이 어떻게 보면 뭐 출혈 경쟁만 아니면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관련돼서 그러면 이 두 회사가 경쟁을 하면 할수록 소부장 업체들 좋겠지. 장비 업체들. 소부장 업체들은 너무 좋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요즘에 이제 주목하는 게 안타깝게 그럼 소부장 업체들 중에 우리나라가 뭐 주요 공정은 대부분 다 미국 장비 아니면 일본 장비를 씁니다. 근데 이제 미국, 네덜란드, 일본 그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죠? 예. 근데 뭐 AMAT라든지 뭐 클락이라든지 이런 회사 것들을 많이 갖다 쓰는데 일단 다행인 건 검사 장비 이런 건 대부분 다 국산화가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국산 장비들 많이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쪽은 여전히 지금 검사 장비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텍 플러스라든지 뭐 고영, 뭐 펨트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는 종목도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른 회사들은 아직 어디에서 뭘 어떻게 받았다는 게 없습니다. 근데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작년에 2번 삼성전자한테 수주를 받았거든요. 딴 데는 받았는데 얘기 안 하는 건 아니고 받으면 공시를 해야 되죠. 네. 근데 아직 공시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실제로 오로스는 받았습니다. 한 80억 정도, 30억짜리 하나, 50억짜리 하나 받았고 원래 또 오로스는 원래 SK 하이닉스 쪽으로 납품하던 회사인데 삼성에서 또 받은 거죠. 예, 오버레이 계측 장비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뭐 박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한미 반도체를 예전부터 밀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근거는 딱 하나였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직접 발주를 냈던 회사이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발주는 더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었는데 결국엔 한미 반도체라든지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게 수주 이력이 있는 거죠. HBM 관련돼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그럼 앞으로 그럼 다른 기업들은 기회가 없느냐? 검사도 되게 단계가 많습니다. 뭐 오버레이 계측 장비도 있지만 뭐 이게 사실은 평평하냐 뭐 아니면 굴곡이 졌냐 이런 것도 검사하는 것도 따로 있고 또 중간중간에 이게 뭐 잘 붙어 있냐 검사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회사들한테도 기회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또 이수페타시스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얘는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죠. 그리고 결국엔 MS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
이스페타시스 딱 들어가서 그냥 기업 분석 기본적인 분석 딱 나와 있는 거 보시면 HTS에 다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 되게 간단합니다. 심플합니다. PCB 업체인데 AI 가속기 지금 굉장히 떴지만 그럼 그 전에 돈을 뭘로 벌었냐? 데이터 센터용 PCB를 만들었습니다. 또 그리고 또 다른 걸 뭘로 벌었냐면 통신 장비용 PCB를 납품했습니다. 근데 지금 요 세 개가 다 지금 AI 산업과 엮여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데이터 센터가 많아져서 전력 수요가 많아지니까 뭐 전기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주 간접적인 거지만 올라가고 있는데 이 스페타시스는 실제로 AI 기판에도 들어가고 데이터 센터에도 들어가야 되고 통신 장비에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처럼 황금의 포트폴리오 갖고 있는 회사는 없다. 사실 기판 업체들은 많단 말이에요. 신패역부터 해가지고 그죠? 뭐 고리아 서킷도 많은데 왠지 그런 회사 사실은 좀 오르다가 신패 같은 경우도 최근 조정 많이 받았거든요. 왠지 그런 기판 업체들은 좀 레거시한 느낌이 나고 그죠? 이런 반도체나 이런 장비 이런 기기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이스페타시스는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좀 최근의 경향에 맞는 그런 기판들을 맞습니다. 한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트렌드에 맞는 기판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판주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을 때 혼자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디자인 하우스도 좀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아직은 뭐 숫자가 이렇게 확 찍히는 쪽은 아니지만 결국에 이제 온 디바이스 AI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막 얘기하잖아요. 뭐 CXL 얘기하고 어떻게 다 뭐 요즘에 엄청나게 뭐 MPU 얘기하고 막 얘기하는데 그게 한마디로 반도체가 되게 다양해지고 그 다음에 기업마다 원하는 반도체가 달라질 거고 그래서 이제 뭐 파운드리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건데 예전에는 삼성전자가 거의 이제 디램을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만들었죠. 랜드도 그렇고 규격화되어 있는 거고 물론 이제 최근 트렌드는 디램 같은 경우도 고객사가 요구하는 거를 약간 첨가해 주거나 약간 프로세스를 조금 바꿔주는 경우는 있다라고 하지만 그 정도는 삼성전자 내부에서 거의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는 누가 오더를 주면 이걸 디자인해서 그리거나 뭐 수정하거나 할 때 본인들이 다 못하죠. 파운드리를 하려고 하는데 품종은 굉장히 많아지는데 이거를 품종은 다 품종인데 소량 생산입니다. 이러면 이거를 대응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전자 입장에서는. 이게 TSMC를 따라가려고 하는 게 삼성전자 모델인데 TSMC가 관련된 디자인 하우스나 IP 회사들이 50개가 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쳐서 이런 회사들이 국내 한 10몇 개 정도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10몇 개도 수준이 어디까지 올라와 있느냐는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어디가 그럼 과연 잘할 수 있냐라고 봤을 때 딱 한 군데가 지금 시장에서 알려주고 있는 데가 가온칩스죠. 근데 가온칩스가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이 회사를 처음에는 의심했는데 삼성 협력사라고 뭐 코아시아 뭐 가온칩스 막 얘기하다가 코아시아는 지금 떨어져 나갔습니다. 가온칩스가 막 올라온 이유는 얼마 전에 일본에서 500억대 이상의 수주를 받았는데 그게 얘네가 기술력을 입증받았구나. 근데 그게 일본 기업의 AI 관련된 반도체 설계였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검증이 됐구나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 알려진 거고 그럼 삼성에서는 아직 받은 게 없죠. 그러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몇 개 반도체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몇 개 좀 그런 그 순환하는 섹터들 얘기했는데 뭐 어떻게 보면 주도주까지는 아닌 그런 흐름들이 좀 있잖아요, 그죠? 뭐 방산도 잘 나가지만 방산이 로봇이 완전히 우리 시장을 끌고 가는 섹터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예를 들면 바이오는 최근의 흐름들이 꽤 좀 지속 가능해 보이는 그죠?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는 그런 느낌들이에요. 바이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바이오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세부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금리 하락 수혜주. 그렇죠. 일단 그렇게 보죠. 그 많은 기자분들이 그렇게 썼습니다. 작년에. 작년에는 그게 맞았다. 그 컨셉이. 근데 올해는 완전 달라졌다. 그런 거시적인 환경 변화가 아닌 뭔가 내부적인 그 요인들, 그렇죠. 이런 거에 움직인다는 거죠. 그동안 이제 쌓여왔던 힘들이 드디어 발산되기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주가라는 게 항상 선반영하려고 하고 미래를 보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럼 그 전에 그러면 2년 전에 뭐 사실 코로나 국면 때 굉장히 안 좋았고
여러 가지 면으로 임상도 못하고 뭐 이런 개발 회사들은 되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물론 일부 제약회사나 진단회사는 좋았지만 그때 그런 회사들이 지금 이제 다시 빛을 발하는 거죠. 이제 좀 빠졌던 부분도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저는 이번에 바이오 주식들 특히 제약 바이오라고 얘기하는데 네. 제약 쪽은 사실 재미없고요. 그러네요. 네. 바이오 헬스케어. 네, 바이오 헬스케어인데 네네. 신약을 개발했던 회사들 중에 역사와 전통이 있는 회사들이 드디어 빛을 보기 시작했다. 물론 그 사이에 많은 회사들이 날아갔습니다. 많이 도태되고, 근데 그 와중에 살아남은 기업들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익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또 지난주부터 중국이 또 미국이랑 중국이 하면서 사실은 미국이 중국 업체를 규제하겠다. 네. 뭐 우시 앱텍을 비롯해서 4개 회사를 콕 집어서 법안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관련돼서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회사가 삼성바이오로직스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그럼 삼성바이오로직스에다가 납품하는 회사는 어디야? 그러면 이제 또 조만간에 납품한다고 하는 뭐 아미코젠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파미셀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이제 의약품의 아주 기초 단계를 만드는 회사들이죠. 뭐 레진이나 배지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들인데, 이런 회사들이 지금 다시 반사이익을 얻고 있죠. 바이오시밀러를 하기 위해서 원재료가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런 걸 납품하는 회사들이라는 거죠. 네. 그걸 이제 국산화하는 회사들인데 지금 다 수입해 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러면서 이제 우시바이오로직스의 피해를 그대로 고스란히, 우시바이오로직스는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MS가 더 높은데. 네. 근데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거꾸로 그걸 다 절반 이상만 가져오더라도 독보적인 3위 정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중심으로 하는 지금 뭐 바이넥스 같은 이런 조그마한 CDMO 기업들까지 같이 동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거는 이제 아주 지난주부터 나왔던 흐름이고, 그러니까, 네. 작년부터 큰 줄기로 오고 있는 흐름은 뭐냐면, 예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부터 개발을 했던 신약들이나 아니면 뭐 제형 변경이든 어떤 기술들이 라이센스 아웃을 이미 다 했습니다. 그래서 라이센스 아웃을 했는데 한미약품 이후로 라이센스 아웃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가다가 부러질 수 있다. 그러니까 계약 금액을 안 믿죠. 마일스톤 다 포함해서 뭐 12조짜리다라고 그렇죠. 해도 네. 그 계약금 얼마 받았는데 뭐 1,000억? 네. 아니, 500억? 때 인정하지 그죠. 네. 네. 그래 그것만 거니까. 네. 그것만 인정할게.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바뀌었죠. 되게 냉정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알테오젠도 그렇고 뭐 여러 뭐 레고캔바이오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유한양행, 뭐 스코텍 이런 회사들이 생각보다 평가를 못 받았던. 근데 그 회사들이 해줬던 약들이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제 머크와의 제형 변경 계약을 독점으로 다시 체결하면서 이슈가 부각됐고요.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이제 한 2, 3년 뒤부터는 돈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벌겠구나. 그러니까요. 라이센스를 받아서 상품화되면 진짜 뭐 이거 모으는 거죠, 그죠? 예. 예. 유한양행이랑 오스코텍이 사실은 개발한 건데, 그렇죠. 그걸 유한양행이 샀는데 이제 7:3 비중으로 비율로 갖고 있는데, 이 이제 렉나자라는 폐암 치료제를 비소세암, 비소세포 폐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비소세포 폐암 말이 좀 어려워서 그런데 소세포가 아닌, 소세포가 아닌 건데 비소세포, 네. 일반적인 암이 다 거기고. 소세포암 걸리시면 거의 사망한다. 거의 치명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일부 회사가 그걸 또 연구하는 회사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허가가 됐고, 이게 얀센에서 가져갔죠. 근데 이거를 가지고 좀 있으면 FDA 승인을 받고 이제 팔 거다라는 게 이제 알려졌는데, 오히려 그게 나왔을 때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빠지지? 이제 좀 2, 3년 있으면 로열티를 받을 텐데. 근데 지금 분위기가 그때와 분위기가 다르게 작년이었는데, 올해는 알테오젠이 그걸 발표하니까 첫날 막 흔들다가 그 다음 날부터 계속 올라갑니다. 이제 계산을 제대로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유한양의 오스코텍도 올라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뭐 레고캔바이오도 마찬가지죠. 얘네들도 지금 표적 항암제에서 ADC라는 기술을 쓰는데, 이 ADC는 어떻게 보면 약물 전달 체계인데, 하나는 이제 독성 물질이 들어가고 하나는 이제 항체가 들어가서 그걸 또 연결해 가지고 같이 이게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이 두 개를 연결하는 링크를 만드는 기술을 레고캠이 갖고 있거든요.
이름은 이제 레고 그 회사에서 소송받아갖고 이름을 좀 바뀔 걸로 좀 보고 있는데 이 레고캠 바이오도 그동안 계속 그런 링크 기술들을 팔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하나둘씩 약이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또 로열티를 받겠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이제 4월 달에 뭐 미국에서 열리는 아마케도 있고 5월 달도 있고 뭐 종양학회 뭐 유럽 종양학회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일정 매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그렇죠. 예. 일정 매매는 일정이 끝나면 거의 없어질 경우가 일정 매매는 일정한 수익 뺏기면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는 뭐 단기적으로 하시면 되고 그럼 이번에 그러면 이 아마케에서 진출한 회사들 뭐 나온 회사들 아까 레고캠도 발표를 하고 뭐 유한양행도 하고 다 하는데 저는 이제 여기에서 새로운 스타가 하나가 나오면 좋겠다. 만약에 이 물질이 괜찮다라고 해서 거기서 만약에 라이센스 아웃을 해서 가져갈 수 있는 회사하면 또 하나 회사가 이제 생기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지만 그런 주식들은 한번 올랐다가 거의 다 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2월 3월에 바이오가 좋고 4월 달에 5월 달에 되게 안 좋습니다. 원래. 그건 아까 얘기한 그런 기본적인 어떤 이벤트 플로우 이런 그렇죠. 거 아닐까요? 예. 이벤트 플로우 때문에 그렇고 지금은 오히려 그래서 제가 좀 오래된 그냥 알테오젠이 지금 너무 많이 올랐는데 지금 이걸 보라고 하는 거냐 조정받으면 사셔도 괜찮다. 검증이 됐다는 거죠. 예. 이제 돈이 언제 들어오냐의 싸움인데 이미 계산이 되면 끝난 겁니다. 근데 로열티를 1% 받냐, 2% 받냐, 3% 받냐, 4% 받냐, 5% 받냐 이 차이인데 그거는 안 알려주죠. 그럼 나중에 그러면 적어도 2% 이상만 받게 되면 1년에 뭐 8천억 원씩 그냥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회사가 된다. 2040년까지. 키트루다라는 엄청난 흥행약의 제형을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특허 연장과 맞물려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근데 그래서 또 뭐라고 하냐면 ADC 관련된 표적 항암제를 만드는 회사들이 또 알테오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ADC도 똑같이 그렇지. 이거 우리 특허를 연장하려면 그러니까. SC 제형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러니까요. 기존의 약물들은 뭐 예를 들면 그냥 정맥 주사했다면 그걸로 이제 신약으로 인정받으면 일정 기간 그죠? 한 10년 되나요? 네. 일정 기간 그렇죠. 이렇게 특허를 줬는데 그게 끝날 때쯤에 같은 약인데 SC로 그냥 피하 주방으로 제형만 바꿔서 넣게 되면 그걸 다 신약으로 인정해 주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그걸 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무지하게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문의가 쇄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알테오젠이 공식적으로 이거를 막 얘기는 하진 않지만 대표이사의 이제 인터뷰 내용들을 보면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회사가 목표가 TP 30만 원짜리가 나왔는데 과연 30만 원을 갈 수 있을까? 저도 의심을 했었는데 그런 게 추가적으로 나오면 그 아무리 보수적으로 머크와의 그 계약권을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갈 수는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오늘도 한번 흔들었습니다. 사실은 아직 10% 강하게 상승했다가 쭉 밀렸대요. 예. 근데 그 감사 보고서 제출했는데 적정으로 나왔고 영업이익이 뭐 90억 마이너스 이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기업이었어? 이러고 파셨나 본데 예, 원래 마이너스 기업입니다. 올해부터 현금 흐름이 좋아진다라고 좀 보는 거고 그러면 이제 내후년 뭐 점점 좋아지겠죠. 그걸 보고 이제 주가는 먼저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많이 흔들 때 기회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레고캠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또 저는 요즘에 오스코텍이나 유한양행도 렉나자 이거 폐암 관련된 거 너무 무시하시는데 이미 저 이런 얘기도 봤습니다. 이거 폐암 시장 얼마 안 큰데 이거를 왜 그렇게 좋게 보냐?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근데 폐암 시장이 큰지 작은지 어디가 더 큰지 뭐 간암은 크고 폐암은 작고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전체 세계 시장에서 간암과 폐암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생각보다 폐암도 많이 시장이 큽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이 회사들이 여전히 너무 좀 격하게 눌려 있다. 오히려 지금은 좀 더 가야 될 시기라고 보고 있는데 알테오젠이나 모스코텍이나 뭐 유한양행이나 저는 대부분 다
이제 조만간에 마지막 승인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아마 좀 더 기대감으로 더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하도 변동성에 시달렸던 기억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특별히 뭐 유한양의 오스코 때 그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레고캠이나 알테오젠이나 이런 막 잭팟을 터뜨리기 전에도 유한양의 오스코트가 옛날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오스텍 같은 경우 변동성 장난 아니었어요. 엄청 크죠. 그러니까 이제 다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얘기가 나왔는데 주가는 빠지고 뭐지 이걸 바이오는 이게 참 측량하기 어려워가지고죠. 고생들을 했던 건데요. 그에 비하면 지금은 이제 상대적으로 좀 더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 빅텍 가운데는 주가는 올라있지만 차라리 검증된 쪽이 낫다. 그렇죠. 예? 주가가 안 올랐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보다는 그런 말씀이 그게 이제 레고캠 바이오나 알테오젠 신약 쪽 아까 유한양이랑 이제 오스코텍이 묶여 있는 거고요.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은 어떻게 봐야 돼요? 삼성바이오는 사실 셀트리온도 뭐 서정진 회장이 복귀하고 여기도 기대감이 있었다가 사실은 좀 시들했고 삼성바이오도 사실 그동안 얼마나 키웠어요. 못 올랐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미중 간에 또 이런 거 나오면서 오른 건데 바이오 시밀러 쪽은 바이오 쪽에서 그죠? 네. 조금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쪽은 그냥 제조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량을 많이 쳐야지 돈을 많이 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이미 실적으로 가는 거고 신약을 개발하는 거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자회사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개발을 주로 하는 거고 사실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거나 신약을 개발하면서 같이 그것만 이제 자기들 주력 상품을 하는 사업을 갖고 있는 거고 개발한 거를 상품화시키는 쪽을 이제 주로 한다라고 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 주는 걸 받는 거죠. 다른 제약사에서. 그렇죠. 그래서 약간 OEM 같은 그걸 이제 좋게 얘기해서 CMO라고도 하고 개발을 같이 하면 CDMO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CMO를 주로 하는 회사들 중에서는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일한 거죠. 국내에서 가장 대규모로 하고 있고 물론 이제 뭐 조그마한 바이넥스나 뭐 셀트리온도 일부 하긴 하지만 사실 셀트리온은 본인 약을 파는 것도 사실 지금 급급한 거죠. 그래서 셀트리온은 램시마 SC형이 미국에서 얼마나 빨리 퍼지느냐, 그다음에 후발로 나와 있던 뭐 허주마 관련된 뭐 바이오시밀러들이 또 얼마나 팔리느냐, 그 현금 흐름을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기대감에 올라가기보다는 실적이 발표하고 나면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금은 이제 중국 관련된 기대감인데 여기도 지금 4공장, 5공장도 짓고 있고 계속 지금 물량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발 이슈의 수혜는 오롯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먹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번에는 한 100만 원까지 도전해보지 않겠나 뭐 생각을 하는데 약 80만 원 이미 넘었는데 뭐 100만 원 가면 얼마나 먹을 게 얼마나 돼 그걸 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그렇죠. 소위 텐백을 보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리고 이제 비만 당뇨주인데 비만 얘기는 조금 해야겠네요. 바이오의 최근 경향들이 그죠. 신약 쪽과 함께 사실 워낙 그 비만에 대한 기대감, 비만 치료제 기대감이 높고 뭐 미국의 그 제약 바이오 ETF 헬스케어 사신 분도 많은 것 같아요. 국내 투자자들이 그죠. 거기 보면 뭐 일라이릴리, 노보노스크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국내 관련해서도 그거 얘기 나오면 뭐 GLP-1 그래서 뭐 한미약품에 갖고 한참 좀 바람이 불었었잖아요.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뭐 국내에 좀 이게 좀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들이 좀 있어요? 일단은 그 펩트론이 두 회사 중에 하나 일라일리나 노보노디스크 중에 하나랑 이제 뭔가를 한다. 뭐 제형을 약간 서방형이라고 하죠. 이제 약을 한 번 맞으면 지금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다라고 하면 이거를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맞을 수 있게 약효를 천천히 퍼뜨려주는 기술인데 그거를 펩트론이 한다라고 하고 실사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한 6-7개월 동안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계속 흘렀죠. 근데 이게는 언제든지 이 바이오가 투자가 어려운 게 보안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툭 나오면 이거 막 움직이죠. 심지어는 이제 뭐 회장이 뭐 대표이사가 미국에 출장 갔다 그러면 막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설명하는 거 아닌가? 동태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부분에서 펩트론도 주목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그나마 안전한 게 물론 지금 경영권 분쟁 때문에 좀 뭐 좀 그렇긴 하지만 한미 약품은
GLP-1 관련돼서는 이미 좀 잘 하고 있는 회사고 지금 국내에 벌써 임상 뭐 이상 들어가 있는 상황이니까 저는 한미약품의 캐치플로우가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양인에 맞는 우리나라 사람에 맞는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겠다. 그럼 결국엔 우리나라 시장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결국엔 아시아 시장까지 확대를 해야 되는데 서양에서 비만 치료제는 굉장히 핫한데 동양에선 생각보다 이렇게 핫하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뚱뚱한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그렇죠. 예, 본인들은 네. 비만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다들 네. 그 수출을 할 수 있으면 대박인데 그죠? 예. 네. 수출이 좀 어렵기 때문에 좀 한계는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2차 전지가 사실 반도체처럼 이렇게 확 시장의 주도주는 아닌데 참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놀려야 놀 수 없는 주식인데요. 그렇죠. 고생하다가 최근의 변화들은 뭐 기본적인 수요의 변화라든지 이런 건 있지만 최근에는 그래도 좀 리튬 가격 반등 뭐 그다음에 바닥을 좀 다진다 이런 분위기로 좀 올라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리튬 가격 반등이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은데 국제적으로는 그렇고 근데 국내적으로는 인터배터리가 행사가 초반에 열렸을 때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다가 오히려 끝날 무렵에 이틀째 되는 날부터 갑자기 뭐 삼성 SDI 나오고 그게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전고체 배터리. 근데 연초에 이미 SDI는 올해부터 양산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27년이라고 연기를 했는데 시장은 더 핫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일정을 보여준 거죠. 인터배터리 행사장에 갔더니 올해부터는 계속 파일럿을 해가면서 27년도에는 본격 양산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고 그 또 잘 먹힐 수 있는 게 삼성 SDI는 그동안 판매처가 주로 유럽에 있는 그 BMW 그 라인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급차에 들어가면 뭐 이게 일맥상통하죠. 이게 잘 맞겠다라고 생각이 든 거고 사람들 입장에선. 근데 LG에너지 솔루션 갔더니 우리는 2030년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SDI가 먼저 치고 나가는구나라는 걸 이제 인지하고 그럼 관련된 회사가 뭐가 있지 이미 학습은 돼 있던 상황이니까. 뭐 이수페타시스 뭐죠? 예, 그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스페셜티 케미칼, 한농화성 뭐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예, 그런 종목들이 막 급등을 하면서 한 일주일 만에 뭐 거의 40-50%씩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일단. 그것도 약간 기현상이긴 한데 사람들이 아직도 관심 있는 건 에코프로는 언제 갈 거냐. 뭐 에코프로 BM은 언제 갈 거냐. 포스코 퓨처엠은 언제 갈 거냐. 뭐 포스코 홀딩스 물리신 분도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좀 지친 것 같아 투자자들이 이제 아이고 나 돌아 언젠가 오르겠지 그죠. 근데 아니 왜냐면 그것도 가는 것들도 뭐 최근에 어쨌든 급등했던 게 뭐 엔캠 같은 거잖아요, 그죠? 실동안 뭐 얘는 왜 오르는 거야지 이유 없이 정말 엔캠도 많이 조정받았네요. 35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23만 원인데. 그래서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주변에서 포스코홀딩스 뭐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 많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고 계세요. 제가 그러는데 그것도 약간 그거는 이제 전체가 들어올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즘은 약간 어쨌든 소재, 그렇죠? 이런 쪽이 훨씬 더 가벼우니까 관심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엔캠이나 그러니까 전액 중에 엔캠만 올라간 이유는 뭐야? 미국에 공장이 있다더라. 이것 때문에 올라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너무 좀 과하게 당겼어요. 저도 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갈 데가 없는 자금들이 사실은 2차 전지 관련돼서 살 게 없기 때문에 엔캠으로 전체적으로 몰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지금 흐름은 외국인 기관들은 다 팔고 있죠 지금 현재. 근데 또 하나는 저는 차라리 지금은 뭐 에코프로 BM이 됐든 아니면 뭐 포스코 퓨처엠이 됐든 다시 한국 기업들 포스코 홀딩스가 됐든 이런 회사들을 이제는 좀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바닥권에서 이제 막 들었다 놨다 사갖고 갖고 계시면 아마 사리가 생길 것처럼 움직이는 이미 이제 물리신 분들은 뭐 사실은 기다리시는 수밖에 없겠지만 이제는 보셔야 되는데 아마 움직임은 좀 많이 더워져야지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요? 이유가 있어요? 뭐 실적? 실적은 이미 안 좋을 거고 1분기도 안 좋을 거고 2분기도 얼마나 회복이 되느냐의 문제고 3분기 정도 돼야지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지금 리튬 가격이 반등하는 게 저는 약간 좀 의심스럽습니다. 뭐예요? 네. 수요가 폭증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공급을 줄여서 가격이 올라가는 그렇죠. 거죠. 중국에도 뭐 이제 뭐 파산하게 생겼으니까 몇 개 뭐 안 되는 애들 문 닫고 좀 이런 모양이 돼요. 예. 이제 중국은 정책적으로 이런 그 희귀 금속들 관련된 것들 사업을 되게 장려했었거든요. 이제 사실은 그 90년대부터 장려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희귀 금속 시장에 대해서 엄청난 비중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히토리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건데 리튬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리튬도 그런데 그래서 리튬 가격 자체가 중국에서 형성이 되는데 지금 뭐 리튬 광산을 몇 개 문을 닫았습니다. 그냥 너무 과잉 공급이 되니까 이제 가격이 안 좋아지고 관련 업체들이 파산하니까 가격을 이제 조금 올려주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게 수요가 많아져서 공급이 딸려서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신호가 나와야 제대로 좋은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진짜로 올라가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다행인 건 전방 산업은 아직까지 그래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의 예측은 거의 1년에 30% 이렇게 이상씩 성장할 걸로 봤는데 미국이 작년 1월 달에 판매 수치 1월 달 판매 수치 보니까 전년 대비 한 10에서 한 14%? 그러니까 한 10% 정도 좋아진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기대에 못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 시장은 뭐 20% 좋아졌다고 하는데 20몇 프로 좋아졌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기여한 게 중국 차들이 또 많이 기여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유럽 시장을 보다가 지금 유럽은 시장이 워낙 작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다 보고 있는 거죠. 미국이 얼마나 전기차가 수요가 느냐 이거에 집중하는데 생각보다 안 느는데 또 트럼프도 당선된다고 하지. 이제 이게 약간 좀 그래서 우려와 기대가 좀 섞여 있는 시장. 그러면 이 우려와 기대가 섞여 있다는 거를 여실히 보여주는 게 지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주가 보면 나오죠. 올렸다 떨어졌다 올렸다 떨어졌다 하는데 근데 최근에 다행히 저점을 계속 조금씩은 높여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젠가 이게 이렇게 높여가다가 하루아침에 또 제자리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최근에는 보면 이렇게 일봉상 보면 이렇게 저점을 쭉쭉 높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평선을 다 모았습니다. 그러네요. 예. 근데 여기 모았다가 여기서 이렇게 빠질지 이때도 한번 모았죠. 모았다가 이렇게 들어올리는 척하다가 이렇게 뺐는데 이런 모습이 나올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반등을 줘서 30만 원 위로 안착할지는 60만 원으로. 예. 에코프로잖아요. 에코프로 BM입니다. BM이었군요. 네. 제가 에코프로는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네. 네. 에코프로는 여전히 아직도 좀 비싸다라고 보고 있고 그럼 사업회사인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주봉도 보면 저점은 이렇게 올라와서 조금 이쁜 모양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제.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지루한 상황이죠. 여기서 근데 한번 이렇게 음봉을 20만 원짜리까지 맞으면 대책 안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기로에 서 있다. 근데 저는 아마 뭐 아주 급등은 안 나오더라도 좀 쉬다가 갈 텐데 이게 조금 더 이연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싸진 리튬을 구매해서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 가격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러니까 지연이 되는 거죠. 근데 판매 단가를 원재료가에 연동돼서 봤기 때문에 지금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팔면 다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실적은 당연히 1분기에도 적자가 나올 게 분명하고 근데 적자폭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이 아마 관건일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다. 근데 지금 뜨고 있는 2차 전지의 섹터는 뭐냐 이런 거죠.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전고체, 예, 실리콘 응급제, 리튬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예, 실리콘 응급제, 그다음에 LFP 배터리 관련된 종목, 그다음에 4680 배터리 케이스 만드는 회사들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지역적으로. 지역적이죠, 근데 맞아요. 예. 그 단어가 좋네. 예. 시장이 이제 2차 전지가 제대로 붙어서 올라갈 때는 걔들은 이제 길을 비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다 같이 올라갈 때는 사실은 양극재가 대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예, 양극재, 음극재 이런 주요 부품을 만드는 데가 예. 지금은 뭐 첨가제, 예. 뭐 그 다음에 지금 전고체 배터리도 사실은 27년부터니까 아직은 숫자가 명확하지 않은 회사죠. 그러니까 꿈은 있는데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얼마든지 장난칠 수 있는. 그렇죠. 예. 아니 그런 거는 이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 시간이 필요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2차 전지가 수요가 다시 늘고 악재가 거치면서 실적도 조금 이제 좋아지면서 가려면 아까 여름 말씀하셨는데 뭐 가을이든 시간이 걸리니까 그때 가면 사실은 이 큰 기업들이 가겠지만 그때까지는 그렇게 못 갈 거니까 지금 이제 이런 그 가벼운 종목들에 계속 눈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거 실리콘 응급제 관련주도 그렇고 뭐 LFP 확산된다는 것도 그렇고 4680 배터리 케이스도 그렇고 충분히 매매를 해보셔도 된다. 그다음에 물리더라도 빠져나올 길은 항상 줄 겁니다. 그쪽은 전고체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진짜 크게 먹을 수 있는 장은 아직 좀 더 기다리셔야 된다.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2차 전지가 확 돌아서기 시작하려면 생각보다 급하게 돌아설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뉴스 플로어를 쭉 보면 저는 이제 하루에 뭐 박사님도 그러시겠지만 계속 뉴스를 보지 않습니까? 보면 최근에 무슨 뉴스가 많냐면 충전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맞아요. 예. 근데 충전기를 설치한다, LG도 한다, 어디도 한다, 뭐 LS도 한다부터 시작해서 미국도 지금 충전기를 확대한다, 테슬라가 충전기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충전기를 많이 깔아놔야 전기차가 팔릴 거라는 걸 이미 알게 된 거죠, 다들. 그러면 그게 뭐 그때는 몰랐어. 근데 이렇게 시장이 빨리 커질지 몰랐는데 지금 충전기 시장을 더욱더 확대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앞으로 전기차를 사서 몰고 다닐 때 불편함이 줄어든다는 거죠.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이미 확충을 했습니다. 그 충전 차저를. 네, 충전 차저 부스를 더 늘렸고 제가 볼 때 이거는 아마 해마다 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이제 전기차들이 많이 다니기 시작할 거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뭐 LFP가 됐든 뭐 삼원계가 됐든 아니면 나중에 전고체가 됐든 실리콘 응급제가 들어간 배터리가 됐든 그거는 가격대에 맞게 기호에 맞게 자동차 업체들이 사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계속 좋아질 텐데 이게 이제 기반 시설이 깔리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하고 그러면 전기차 수요는 내가 몰고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으면 충분히 세컨카로는 충분히 살 수 있는 차다. 근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차가 한 대 있으신 분들이 이걸 몰고 다닐 수 있는 정도의 인프라가 구축돼야 된다. 근데 지금 이게 구축돼 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부분도 저는 또 하나의 그 모멘텀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아직은 리튬 가격 반등 뭐 이렇게 나오면서 그러면 반등하는데 왜 리튬 관련돼서 옛날에 난리 났던 하이드로 리튬 뭐 금양 이런 애들이 왜 못 가느냐. 오늘은 급등했어요. 오늘은 리튬 보호수 상한가예요. 하이드로 리튬 20%고. 그렇죠. 예. 금양도 근데 변동성은 있죠. 그 옛날하고 쭉쭉 뻗지 못하죠. 예전 같은 그렇죠. 탄력성이 떨어진 이유는 그렇죠. 위에 물려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거죠. 올라가면 이제 던지는. 그렇죠. 그리고 그 회사들이 계획은 있는데 아직까지 리튬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없죠. 그렇죠. 근데 기대감이죠. 예. 그리고 4695 배터리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성능이 어떤지 모르죠. 모 회사가 저 회사 이름 얘기 안 했습니다. 모 회사가 뭐 4695 얘기했다고 나 만들었다고 뉴스가 크게 돼서 사람들이 대단한 거건 한 것 내가 그거 다 하는 거야. 그렇죠. 4680에서 4695 만들었다고 사실은 혁신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도 뭐 SDI도 그렇고 다 46 시리즈들 468X 시리즈 만든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런 거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감안해서 하는 거 아닐까요? 그죠? 안다? 변동성은 그죠? 예. 알고 한다고 보는 거고 그거 모르게 진짜 순진하게 진짜 뭐 제품 만들어내고 이거는 아닐 거라고 보고요. 네. 제가 말을 끊어가지고 논점을 잊어먹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 무슨 말씀하셨냐면 뉴스플로우를 보면 뭔가 이제 시장에 슬슬 판을 깔고 있구나, 그죠? 인프라가 확충되고 있구나. 그것이 다음 단계에서는 수요가 커질 수 있는 지금 이제 밑작업들, 그죠? 어떤 기초 체력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고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처음에는 다 얼리 어답터를 샀지만 실제로 살려면 가격이 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가격도 좀 떨어지는 거고. 그러면 궁금한 건 아까 잘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전지 산업이 다시 우리가 기다리는 것처럼 회복돼서 올라갈 때는 그럼 기존의 주도주였던 양극재와 양극재 쪽이냐, 양극재 그다음에 에코프로 포스코 홀딩스 쪽이냐 아니면 뭔가 새로운 그 안에서 지금 얘기한 뭐 충전이라든지 그죠? 새로운 뭐가 나올 수 있느냐 여전히 양극재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충전은 너무 쪼개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도 충전 사업자를 낼 수 있고요. 그럼 제가 만약에 급속 충전기를 안성 충전기나 급속 충전기를 뭐 어디다 설치하겠다라고 하면 저한테 사업권을 주고 보조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너무 이렇게 우월적 지위자가 사실 없죠.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기술력이 뭐 그렇게 뭐 어마어마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표준화를 잘 시켜서 대기업들이 빨리 뿌리느냐의 싸움이고 이제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뭐 LG가 열심히 하고 있고 뭐 LS도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뭐 그게 그렇게 큰 돈이 되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뭐 LG 주가 뭐 안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뭐 그래서 이쪽은 먹을 게 없다. 우리가 들어갈 건 없고 결국에는 2차 전지가 살아나면 가장 큰 거는 결국엔 양극재 업체가 가장 수혜를 볼 거고 전고체로 가면 양극재 업체가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 그래요? 전고체 배터리라는 거는 다릅니까? 상품이? 그렇죠. 이제 오히려 전고체 배터리가 발전을 하면 양극재는 그대로 남고요. 중간에 이제 전해질을 액체가 아닌 고체 전해질을 붙이고 그 다음에 분리막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흑연을 붙여서 음극재를 붙이는 건데 이 음극재도 금속 메탈로 변형을 시키면 더 부피가 줄어듭니다. 근데 그러면 사실 음극재가 또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 메탈 음극재를 쓰기 시작하면 그게 거의 끝이라고 보거든요, 저희가. 그러면 거기까지 가게 되면 배터리의 부피가 확 줄어들 겁니다. 근데 상당 부분 채우고 있는 건 여전히 양극재다. 그렇죠. 양극재가 주력이기 때문에 사실 아직도 양극재 업체들은 보셔야 된다. 포스코 퓨처엠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 거기는 음극재도 하고 있고 뭐 다 하고 있는데 또 하나가 이제 지금 뭐 포스코 에코프로 BM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조금 에코프로만 좀 많이 갔죠. 그래서 에코프로 BM도 여전히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체가 있는 걸 좋아하시는군요. 그렇죠. 이게 기대감만으로 박박 받는 것보다는 너무 기대감으로 가는 종목들은 후유증이 있죠. 그렇죠. 기대가 꺾이면 사실은 그 충격을 워낙 많이 주는데 사실은 올라갈 땐 너무 행복하지만 떨어질 때 그거는 또 그러니까 본인들이 다 생각하시기를 내가 고점에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고점에 팔은 줄 알았더니 그다음에 막 올라가잖아요. 그럼 또 사죠. 또 사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물리는 거죠. 아마 그런 관점을 가진 거는 이건희 대표님이 주식시장에 오래 있어서 학습효과가 많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막 뭐 난리 난 것 같아도 지나고 나면 사실 기대감이라는 게 항상 오버슈팅을 만들거든요. 그건 시장은 그걸 원래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건 인정하지만 제자리 쪽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실체가 있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이야기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담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것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상담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것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